이렇게 맞아요. 발상을 해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즉 진짜 바닥쯤 되면은 저 같은 사람 어디서 부르지도 않고 뭐 저한테 막 부동산 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네. 뭐 그럴 때 가장 궁금하실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를 줍줍하시려는 분들도 사실 꽤 많거든요. 보통 이제 금매라는 가격 기준을 살펴보면 직전 호가라든지 아니면 근처 아파트랑 좀 비교를 하신다든지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조금 알 수 있는 지표나 데이터 이런 힌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저는 콕 집어서 어떻게 될 거다 뭐라기보다는 네. 그냥 데이터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많이 하락한 곳은 전고점 대비 한 30% 정도 가량 하락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이렇게 주식 하시던 분들 감각으로는 30%쯤 떨어지면은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제 한번 반등 올 만한 뭐 네. 그런 가격대다라고 이렇게 기술적인 접근을 할 수 맞아요. 있지만 근데 주식은 쉽게 사고 팔 수 있지만 아파트는 맞습니다. 기술적 반등 기대하면서 쉽게 수 샀다가 없죠.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파트로 단타를 칠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떤 장기적인 측면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령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주택 보유 기간이 한 9년에서 10년 가량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번 집을 사면은 글쎄요, 저는 9년에서 10년까지나 이게 보유 기간이 나오는 게 어찌 보면은 원해서 그만큼 길어졌을까 그렇죠. 싶기도 하거든요. 네. 어찌 보면은 물려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보유하는 맞습니다. 분이 계실 수도 네.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을 저는 보면은 일단 그 말씀드린 대로 서울 아파트 가격 중심으로 살펴보면 30% 정도 조정된 이 가격이 대략 2019년 하반기 때 가격대로 지금 귀결이 빠르게 되는군요. 지금 네. 돌아온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2019년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2019년과 현재는 사실 소득이나 인구 지표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보면은 결국은 금리와 공급 상황이 어떠냐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될 텐데 2019년도 하반기 금리는 한 1.5에서 1.25% 기준금리 그 정도였고 기준금리가 그렇게 낮으니까 주담대 금리라든가 일반 신용대출 같은 가계대출 관련 금리 또한 이렇게 낮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기준금리가 무려 3.5%까지 그렇죠. 오르다 보니 역시 가계대출 관련 금리도 2019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그만큼 금리라는 환경은 2019년보다 훨씬 타이트하고 이렇게 좀 가격을 부양하기에는 안 좋은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으로 살펴보면은 저희가 최소한 이제 과거의 공급은 이제 알고 있는 정보니까 2019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4년간의 이 공급 추이를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강남 3구의 입주 물량 네. 자료를 여기다가 놨는데 대략 연도별로 좀 어느 정도 변화는 있지만 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4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아무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네. 대략 4년간 강남 3구가 이제 둔촌주공 포함해서 그렇죠. 대략 연평균 약 13,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훨씬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의 4년보다 지금부터의 4년이 강남 3구는 입주 물량 부담이 훨씬 비교적 더 크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금리는 훨씬 더 높고 입주 물량 부담도 역시 좀 더 높은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금리는 말도 안 되게 더 힘든 상황이고 공급 물량까지 이렇게 위에서 누르고 있으니 지금은 역시 좀 쉽지 않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골든 크로스가 왔을 때 그때 한번 좀 도전을 하는 게 낫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져야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도 좀 더 부담이 덜 하고 그리고 공급이 점차 줄어들수록 그 자체가 경기가 아무리 좀 안 좋거나 혹은 인구가 뭐 좀 감소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정도 계속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급이 이제 부족해진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이제 가격 상승의 빌미는 되는 거니까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호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교를 착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 가격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역전세난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해서 결국 이것도 그러면 금리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세가 하락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앞서서도 이제 지금
그 전세는 채권이라는 부분 말씀을 네. 드렸으니까 지금 전세가가 이렇게까지 급락하게 된 것도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른 결과거든요. 네. 결국은 전세가가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겠느냐는 이제 금리가 그래도 작년에는 너무 빠르게 올랐으니까 그렇죠. 올해는 현실적으로 작년처럼 금리가 그렇게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물론 이제 마지막 터미널 기준금리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그렇죠. 네. 이견이 있죠. 네, 여전히 안개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만큼 그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테니까 금리 때문에 이제 전세가가 더 하락한다라고 이제 전망하기는 뭐 그거는 약간 어렵고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공급 물량이 좀 전세가를 좀 더 좌우를 하긴 할 텐데 네.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은 좀 강남 3구 중심으로 조금 예전보다는 많은 편이고 네. 그리고 전국 단위로는 과거 2018, 19년 이때 대비 한 2020년, 21년 요때 분양한 물량이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이건 당연하게도 2020년, 21년이 전국적으로 워낙 집값도 많이 오르고 주택 시장이 그렇죠. 호황이었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분양을 많이 했던 건데 통상 분양하고 2, 3년 뒤에 입주로 이어진다는 걸 감안하면 그 입주 물량 부담이 올해와 내년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한 작년은 좀 금리가 전세가를 하락시켰다면 올해와 내년은 좀 이제 공급 부담이 이제 좀 작동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렇게 공급 부담이 있더라도 금리가 낮아진다거나 네. 뭐 혹은 경기가 되게 좋다거나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포인트이겠습니다. 네. 입주 물량 부담이 전세가랑 올해는 조금 이슈가 더 커플링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조금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별로 좀 쪼개서 봐야겠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지역별로 완전히 분절된 시장이냐? 즉 물론 서울 수도권과 지방은 어느 정도 좀 다른 특색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아까도 좀 유독 강남 3구 입주 물량을 좀 더 이제 포인트를 둬서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은 강남의 전세가가 떨어지면 서울 나머지 지역 전세가가 강남이 떨어지는 걸 무시하고 오를 수 있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즉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아주 오랜 기간 어떤 서열화가 마치 대학교 네임밸류처럼 네, 서열화가 돼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 학생 수는 일정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데 서울대나 의대 정원을 확 늘려버린다? 그러면 그보다 서열이 아래에 있는 대학들은 더 등수들이 이제 밀리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그것처럼 강남 3구의 전세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서울의 다른 구의 설사 입주 물량이 없더라도 그렇죠. 그 구의 전세가가 거기만 이렇게 유난히 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예상할 수는 없죠. 네. 사실 뭐 강남이 저 가격인데 다른 데는 뭐 이 가격에 더 높은 가격에 들어갈 리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집값 바닥에 대한 궁금증도 너무 많은데 언제쯤 그러면 집값이 반등 추세를 좀 탈 수 있을지 혹시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요. 하나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미 거론을 하신 것처럼 결국은 전세가와 집값의 차이인 갭이 많이 줄어드는 네. 시점. 왜냐하면 이제 집값 상승의 기대가 계속 이렇게 커질수록 갭도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약간 또 좀 거품이 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집값 하락이 한 1년 정도에 그치지 않고 뭐 2, 3년 좀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면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이제 점차 소멸되면서 전세가와 집값이 점점 붙는 식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갭이 상당히 축소됐을 때 그때가 과거 경험상 보면은 어느 정도 바닥이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크레딧 분석하는 입장에서 네. 이제 그 공급자인 건설사들의 실적 이런 거를 중심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지금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이제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이제 영업 이익을 주택 사업과 비주택 사업으로 나눠서 보시다시피 비주택 사업에서는 거의 이익을 잘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네. 이익을 주택 사업에서 내고 있고 그 이익도 2013년을 바닥으로 해서 점차 이렇게 이익이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집값이 추세적으로 올랐으니까 이런 대형 건설사들의 이익도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뭐 이런 그 부동산 자체가 사이클이다 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를 때는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도 추세적으로 오르고 집값이 내려가면은 이 영업이익 규모와 영업이익률도 또 역시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형 건설사들마저 이제 그 주택 사업에서 이익이 거의 남지 않거나
어찌 보면 적자까지 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상태라면은 이미 이제 대형 건설사가 아닌 어떤 중소형 건설사 이런 데들은 이미 거의 그렇죠 네. 거의 도산하거나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산업의 구조조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익이 너무 안 날 때 이제 공급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급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공급 축소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거를 공사해봤자 그쵸. 이익을 날 수 있는 가격에 팔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아예 공사를 안 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건설사들의 실적이 특히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이 안 좋을수록 공급이 점차 감소한다고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공급이 줄어들면 그래도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그렇죠. 있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다시 이제 새 아파트 가격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은 마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의 실적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자세히 봐야겠네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위주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연구원님은 이제 다른 투자 자산 뭐 채권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부동산 말고 다른 자산에 좀 투자라는 것도 추천을 해주신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제가 이제 뭐 콕 집어서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고 약간 네. 원론적인 부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금 어쨌든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 자산군별로 이제 특성이 있는데 즉 금리가 오르는 거를 악재로 미리미리 반영한 자산들이 있거든요. 즉 네. 이제 주식이나 채권은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를 충분히 악재로 인지하고 기관 투자자 같은 세력이 결국 미리미리 이제 매도를 함으로써 가격의 조정이 일어났단 말이죠. 네. 하지만 여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34평의 이제 실거래가 보시면 이제 2022년 1월에 이제 최고가를 찍은 이후로 지금 거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주식 채권과 달리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은 금리가 오른다고 와 이제 악재다, 진짜 빨리 팔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선 매도하는 식으로 매매행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금리가 올라? 그냥 버텨야지. 버티기, 기다리기 전략으로 간단 말이죠. 정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랐어도 그만큼 충분한 조정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조정을 받은 자산 이런 거는 이제 유동성이 좋은 자산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막 활발한 매매가 일어난 이런 자산군들은 고금리에 따른 그 조정을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유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매가 일어나지 않아서 조정받지 않은 이제 부동산은 통상 이제 지금 그런 자산군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만약에 어느 순간부터는 결국은 다시 내려가기는 할 텐데 내려갈 때 어떤 자산이 먼저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하면 그거는 역으로 금리가 올랐을 때 미리 충분히 조정받은 자산들이 먼저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투자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진짜 버티면 그만이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금리의 변동에 따른 가격 할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그럼 연구원님은 집을 이제 뭐 구매하시거나 뭐 전세에 들어가시거나 할 때 이런 데이터들을 다 미리 보시고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신 건가요? 글쎄요, 그냥 약간의 차이라면은 뭐 요 근래에는 또 다시 뭐 거래량이 붙고 뭐 네. 이렇게 집값이 일부 지역은 좀 오른다 뭐 이런 그런 보도들도 나오는데 그렇죠. 최대한 그런 동행 지표에 매몰되기보다는 그냥 쭉 좀 직역도록 말씀드렸듯이 금리와 공급 그냥 두 가지를 축으로 놓고 판단하려고 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지표인지를 딱 정해 놓으면은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도된 그런 동행 지표들에 상대적으로 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착안해서 이렇게 어떤 동행 지표에 휩싸이기보다는 멘탈을 관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뭐 부동산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자산도 그렇고 어쨌든 재테크나 투자 입장에서 조금 약간 유념하고 계시는 그런 격언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어떤 글에서 본 건데 이게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기 싫어하는 쪽으로 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원시인들이 먹을 게 부족한데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 뇌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쪽으로? 진화를 네. 예, 하다 보니 그러면 나오는 습성이 뭐냐면 남들 하는 거 따라가기 어. 전략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맛있는 식당이 어딜까 이런 거를 고르려면은 막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귀찮으면 줄 많이 서 있는 맞아요. 곳 거기 네. 서면은 거기가 맛있구나라는 평균 이상은 하겠지. 뭐,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확률이 높아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투자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 따라가는 거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따라하기 쪽으로 진화가 돼 있다 보니까 와 남들이 이거 산대라고 하면은 나도 그걸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어찌 보면은 그게 본능적으로 맞아요. 도사리고 있는 네. 것 같아요. 하지만 남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간 자산일수록 결국은 꺾이고 부러지는 거를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거나 뭐 이렇게 냉소할 때 네. 이럴 때가 정말 저점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뭔가 점점 나아지는 포인트를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아직도 뭐 이렇게 부동산 관련 컨텐츠나 관심도가 여전히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어찌 보면은 뭐 금리 공급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그런 것만 보면은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이 높으니까 바닥이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역으로 그렇게 맞아요. 발상을 해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즉 진짜 바닥쯤 되면은 저 같은 사람 어디서 부르지도 않고 뭐 저한테 막 부동산 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네. 뭐 그럴 때쯤 되면은 뭐 그러면 또 그때가 바닥일 수 있겠다. 실제로 우리의 가까운 어떤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의 바닥은 사람들이 정말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또 잘 찾지 다루지 않고. 않을 때 뭐 그럴 때였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기를 경계하는 심리로 투자를 하셨으면은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주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학습 효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부동산 얘기부터 시작해서 채권 얘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산군에 대한 어떤 자세 같은 것도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중요성을 환기시켜주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문상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